부산이 특색이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 이유 바로 바다가 있어서 아이가야. 부산에는 아름다운 바다도 많이 있고 해양 문화가 발달한 해양 문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인지 막상 부산 시민들은 해양 문화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지요. 오늘 부산이 해양 문화 도시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현 주소는 어떤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저희의 또 다른 고정 게스트가 되셨습니다. 뭐 본인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축하드립니다. 김태만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자 국립해양박물관 김태만 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김태만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마음에 안 드신다고 자꾸 투덜투덜. 예. 왜 그러세요? 아니 부산만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예. 예. 대한민국의 그 해양 문화를 책임지는 국립해양박물관장이기 때문에 이제 좀 부산을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예, 돌아오세요. 예. 라고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산 항부터 돌아오세요. 이렇게 바꿀까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어떤 말씀? 아까 뭐 해양문화도시에 대한 얘기를 해본다고. 예, 저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해양문화, 뭐 해양도시, 해양수도 말은 많지만 네. 예. 과연 어떤 게 진정한 해양문화 도시인지 그거 같이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 그래도 해양 문화 도시 부산 이래 말은 하는데 그럼 해양 문화 도시란 뭔가 잘 모르겠거든요. 뭐 어떤 겁니까? 그래서 사실상 부산 시민으로서 뭐 해양 수도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고요. 해양 도시 또 뭐 부산은 해양으로 먹고 사는 도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해양 문화 도시라는 개념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예, 예.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사실 이제 부산이 조금 성숙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해양이라는 것을 매개로 하면서 좀 문화적인 어떤 품격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부산 시민으로서 혹은 부산시로서의 어떤 자기 위상에 대한 설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성찰이 필요한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너무 저 현학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시청자들이 힘들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조금 관장의 입장에서 해주세요. 교수 입장에서 하시니까 자꾸 해양문화도시 뭐 그러면 부산이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해양 문화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뭐 부산은 역시 우리 이제 시민들이 느끼듯이 이제 공간적으로 바닷가에 면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의 항만 산업이라든지 뭐 선박 뭐 수산업 등등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해양 도시이지 않겠냐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문화를 넣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우리 삶의 역사, 문화, 뭐 이야기, 그다음에 그게 이제 예술로 표현. 조금 전에 이제 뭐 그 부산 최초의 그 뭐죠? 클래식 음악제요? 클래식 음악제처럼 예를 들어서 음악도 해양성을 담지한 이런 음악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런 그 해양과 관련된 인문적 자산들을 누리고 그거를 향유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체계화되고 시스템적으로 시민이 언제나 항상적으로 조금 지속 가능하게 이 해양을 누릴 수 있느냐. 네네. 그런 도시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품격 있는 문화, 해양 문화 도시 이런 것들을 좀 구현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우리는 삼면이 바다라서 해양을 끼고 있는 도시가 많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어떤 데는 우리는 해양 관광 도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디는 또 해양 레저 도시다 이렇게 뭐 얘기도 하던데 방금 말씀하신 부산이 이제 해양 문화 도시로서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그 앞에 이제 해양자를 붙이니까 네. 사실 이제 개념 정의라든지 도대체 해양 문화는 뭐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해양 문화 도시까지 가니까 조금 헷갈리긴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관장 오기 전에 해양대학에 재직할 때 네. 해양 문화를 어떻게 사실 이 도시가 조금 전에 말씀처럼 도시가 해양 도시인지 해양 문화 도시인지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야기만 감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시민들한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도시가 해양 문화 도시입니까? 물었을 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해양 문화를 구성하는 지표를 개발을 해보자. 아, 지표를 개발했다. 지표를 개발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기존의 문화 지표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10여 년 전인데 지역문화진흥법이 발효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자기 지역의 어떤 문화 지표를 추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역 문화 도시로 갈 건가 말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짓는 근거 자료로 삼았는데 해양 문화 지표에 대해서는 연구가 안 됐어요. 예.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부경대학의 BK 사업단에서 뭐 이런 그 조사를 한 적은 있는데 그 지표를 그 이제 쭉 추출을 해가지고 이 도시가 해양문화 도시인지 아닌지 이제 근거 자료들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수치화 시켜서 지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수 개발까지는 한 군데가 한 곳이 한 군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도가 소위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면서 영도 문화도시센터에서 저희 한국해양대학에 의뢰를 해서 해양문화 지표를 개발해서 해양문화 지수를 좀 확인을 해주세요. 지표를 개발한다는데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것들이 주위에 그러니까 문화 지수라면 주위에 뭐 도서관이 몇 개고 뭐 공연장이 몇 개고 맞습니다. 그런 거죠. 뭐 이런 건데 예. 해양 문화 도시면 그렇죠. 배에서 공연을 하나 안 하나 뭐 이런 아니 약간 그렇잖아요. 예. 어디서부터 이제 해양을 네. 접근해야 되지? 그게 좀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했어요. 것 그러면 같아요. 예. 이제 육지 문화 지표에서 그러면 앞에 해양자만 붙이면 다 해양 문화 지표냐? 사실 그렇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육지의 활동이 다 바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특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처럼 그러면 해양 문화 지수를 어떻게 개발할 건가 해서 이제 카테고리를 정해야 되겠죠. 네. 일단 뭐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이제 해양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느냐. 여기에는 이제 공간적인 자원도 있을 거고 인적 자원도 있을 거고. 공간적인 자원이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가 있느냐. 네. 바다가 있느냐 일단. 수변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느냐. 뭐 해수욕장이 있느냐 없느냐. 네. 뭐 이런 등등이 있겠죠. 그 이제 물리적 공간에 관한 네. 것이고 또 이제 해양과 관련된 어떤 그 인력. 그래서 이제 소위 정책적으로 혹은 시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해양 문화 무슨 뭐 센터라든지 시나 지자체, 기초 지자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유무도 판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통계 자료를 뽑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책적으로 이 도시가 부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항만, 선박, 물류를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선박, 항만, 물류만 가지고 해양 수도다. 동부가 해양 수도, 해양 도시 뭐 어쩌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지표가 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인문적 자원들을 얼마만큼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 또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소위 이제 시스템적으로 혹은 법제화하거나 조례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얼마만큼 해양 문화 활동을 향유하거나 창조해내느냐. 예.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송정이 서핑 네. 도시로 네. 뜨잖아요. 그러면 서핑을 이제 실제적으로 물 위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확장성이 넓다는 겁니다. 서핑에 관련된 뭐 디자인을 해가지고 뭐 캐릭터를 상품화한다든지 굿즈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서핑의 어떤 활동들을 영상으로 만든다든지 컨텐츠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어떤 향수 활동이나 향유 활동을 어느 만큼 보편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느냐 이런 등등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관광하고 레저 말씀하셨는데 레저 관광은 굉장히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의 산업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거대 자본이 투입돼 가지고 이익 창출의 극대화로 사람들을 내몰아서 이제 사실은 소비하게 만드는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지속 중요하고 가능할 수 있느냐.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위 이제 여기서 사각지대로 배제돼 있는 사람들 어린이 노약자 혹은 어르신들 네. 그다음에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어느 만큼 이런 그 해양 문화 액티비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거나 혹은 시설을 만들거나 예. 이런 등등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거를 이제 각 지역마다 혹은 지자체마다 이제 다 다르겠죠. 수치가 다르겠죠. 네네. 그거를 뽑아서 이제 치수를 재 가지고 그러면 영도는 해양 문화 도시가 맞구나. 혹은 기장은 맞구나. 혹은 대구는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이야기해 왔던 거 아닌가. 그래서 해양 문화 도시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추진 중에 있다가 지금 박물관장으로 오는 바람에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곧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래서 그 이제 해양문화 지수를 이제 제시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 지표를 만드는데 마무리 못하셨다 하는 와중에 국립해양박물관 관장님 오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뭔가 부산이 해양문화도시로 재조명을 받게 되려 하면은 부산의 해양문화 좀 발굴 안 된 걸 더 발굴 많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어떤 게 그래서 있습니까? 이제 그 공간적인 부분은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은 그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도시가 맞고요. 네. 저는 오히려 이제 무형의 인문 자원들을 더 발굴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역사라든지 문학이라든지 혹은 그 뭐 우리가 이제 해양 의식, 해양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거는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는 역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뭐 우리 이제 대마도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안용복 선생도 네. 있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 시민의 날하고 연결돼서 이순신에 대한 어떤 재조명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하지 않는가. 네. 이런 뭐 명랑이나 한산대첩 뭐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부산대첩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산 시민의 날인 10월 5일이 사실은 이제 이순신이 주도했던 부산대첩 기념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나 이순신이나 이런 어떤 그 관련된 부산의 어떤 역사 속에 녹아 있는 그러나 시민들이 잘 익숙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하거나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인문 자원에 대한 발굴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해양 문화 도시는 어떤 거여야 되고 또 지표는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는 바람에 요거 좀 하나씩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 원도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원도심 문화도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왜 원도심일까? 그래서요. 지금 사실은 원도심 굉장히 뭐 그 도시학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미 부여하고 또 저희들이 이처럼 인문학 가는 사람하고 좀 다르긴 하겠지만 부산은 원도심은 부산의 역사거든요. 네. 부산의 사실은 자궁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탄생하게 된 그 배경인데, 뭐 아까 우리 이제 임진왜란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그때 이제 최초의 사실은 이제 외관이 설립됐던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그만 그 한 3,000명밖에 없었던 어민들이 있었던 부산포에서 지금 이제 부산시로 발전해 오는 한 150년 역사가 고스란히 들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원도시입니다. 영도, 중구, 동구. 그래서 여기에는 뭐 아시다시피 윤심덕하고 김우진의 어떤 그 로맨틱한 그 뭐 죽음 이런 것들도 이제 부산 앞바다 현해탄에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이제 선상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수많은 그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해방으로 돌아온 귀국선의 기착지고 그다음에 이제 6.25 때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화 시대 초기에 우리 수출 여군으로 부산에 여러 가지 부두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그 수출됐고 그다음에 또 이제 파월 장병들도 우리가 이제 어릴 때 파월 장병들한테 태극기 들고 손 들던 그런 추억도 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선으로 가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2030 엑스포까지 부산의 150년 역사가 그 속에서 다 녹아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 원도심의 해양문화적 가치, 의미 이거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질문했던 것들 반도 못 해가지고요. 이거 한 달에 한 번 해가지고 될까 싶습니다만 하여튼 그러니까 해양 문화 도시는 이래야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그려진 것 같고 이 원도심의 이 그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만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더 재밌게 이 시간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해요.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립해양박물관의